여러분, 부채 공포,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계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고 국가부채도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부채에 대한 공포가 상존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자영업자나 가게가 폭발할 수도 있다.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채 공포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요. 프론티어 마켓, 선도 시장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기는 G20의 수혜국이다 하는 게 DSSI 이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가 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부채를 다 따져보면 작년 말에 무려 말입니다. 275조 달러 됩니다. 275조 달러. 엄청난 숫자죠. 글로벌 부채 자체가. 그중에 말입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수치를 보면 작년 말하고 2019년 말하고 비교하는 거겠죠. 17조 달러나 늘어났어요. 17조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이 돈이 일경이에요. 일경. 8,560조입니다. 작년에 일경 8,560조를 뿌렸다는 거예요. 17조 달러나. 그야말로 정부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2019년만 하더라도 90%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105%로 늘어났어요. 105%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80%가 넘으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80%가 넘으면요. 빚 갚느라고 소비를 덜 한다는 얘기예요. 소비를 덜 한다는 얘기. 빚 갚느라고 소비를 덜 하니까 소비시장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소비시장에. 그럼 물가는 떨어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공급하고 싶어. 근데 제품의 가격도 떨어져, 소비도 덜 돼, 재고가 쌓여 이러니까 생산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라인을 세워야 하고 인력도 줄여야 합니다. 그런 악순환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국제금융협회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 텐데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바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렇게 다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도대체 경제가 버텨낼까?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경제가 버텨낼까? 이 경제가 버텨낼까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이거예요. 미국 시장에도 요즘은요. 정부도 그래요. 미국 정부도 인플레이션 2%까지는 용인하겠다 이거예요. 2%까지는. 근데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은 2%가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2%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5%까지 인플레이션이 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워낙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워낙 돈이 많이 풀었으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더스트에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를 보면 2000년 초에
닭한 버블 당시로 돌아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결국은 금리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5% 3% 넘어가면요 미국 정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풀었던 돈 걷어들여야 됩니다. 풀었던 돈 걷어들여야 돼요. 걷어들이려고 그러면 그때 인플레이션이나 그때 이 자산시장에 어떤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쉽게 말하면 부동산으로 쏠렸던 돈, 정권으로 쏠렸던 돈이 이제는 금리를 올리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엄청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하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세계 경제의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기 때문에. 게다가 말입니다. 이 부채 관리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채는 많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 인상할 텐데 그럼 이들이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있느냐? 못 갚으면 세계 경제의 어떤 위기까지도 지금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까지도.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중국이에요. 중국. 왜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중국의 국영기업 내지는 공기업의 부채가 장난이 아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 공기업이나 국영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계속 밀어주니까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구 투자하는 거야. 마구. 쉽게 말하면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과잉 투자가. 사람도 마구 뽑고 인력도 마구 늘리고 공장도 뭐 내가 중국 사람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지어요. 그런 게 바로 과시욕인데 과시욕 때문에 중국의 재정 상태가 엉망일 거다. 중국의 기업의 재정 상태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업이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데 해외 대출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중국이. 해외 대출을 줄인다는 건 이게 위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달러였던 해외 대출이 작년 중반에는 5조 6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이거 너무 많다. 위험하다. 그래서 줄인다. 이렇게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어땠습니까? 단기 외채 엄청 빌려왔죠. 단기 외채. 쉽게 말하면 3개월짜리 외채, 달러 표시 외채, 뭐 6개월짜리 외채, 단기 표시 외채, 1년짜리 외채 이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가 고갈이 났어요. 뭐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죠. 36만 불 정도가 한국은행에 쓸 수 있는 달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달러가 완전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거죠. 지금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성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데 기업은 굉장히 많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부채투성이더라. 디폴트가 많더라.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요즘 월가의 분석이에요. 가장 큰 핵심은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여기에 논점의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두고 보면 되겠지만 분위기는 돈을 더 많이 푸는 분위기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분위기인데 아니라는 사람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돈 푸니까 사람들 저축한다니까요. 아니면 자산시장에 들어가요. 돈 안 쓴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저물가, 저성장 중심으로 자꾸 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오히려 나오는 그런 추세예요. 물론 밥상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물가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인플레이션이 날 건지,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아마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자체가 커플링이라고 얘기해요. 미국 시장이 뭐 뜨면 우리도 뜨고 미국 시장이 가라앉으면 우리도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디커플링, 동조화 현상이 아니라 이탈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